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부산 시민연대가 총선을 앞두고 7개 정당에 제안한 부산 지역 주요 의제 공약 수용 여부를 공개했습니다. 제안된 10개 의제 중 수용 불가 입장의 정당은 없었지만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개혁신당은 당론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운동 단체연대는 지난 2월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의제를 5개 분야 10개 의제로 정리해 7개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기후환경 에너지와 시민안전, 민생안전 등 크게 5개 분야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정책과 노후원전 수명 연장 및 핵 폐기장 금지, 환경영향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등입니다. 지역경제와 지역균형발전 분야에는 지방은행과 지역화폐 활성화,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검토 등이 포함됐습니다. 10개 의제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답한 정당은 녹색정의당 부산시당과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4가지 의제에 대해 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석탄 발전 용량을 대폭 감축하고 GTX는 수도권 교통과밀 문제 해소 및 탄소 중립 차원에서 추진하되 부울경 메가시티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공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지역 순환경제 3법 시행으로 부산 지역 발전과 지방 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은행 활성화 정책 의제는 지역 공공은행을 도입해 금융 약자 보호와 자금 유출 방지를 실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보다 공천이 부각되었다며 각 정당에서 시민사회와 시민이 제안하는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나왔냐도 중요하지만 그 후보자와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느냐, 혹은 우리 지역사회의 삶은 나아질 수 있느냐,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또 시민의 안전, 이런 지역 경제, 이런 모든 삶이 나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책들은 실종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편 1년 단위로 공약 이행 여부를 공개하고 시민단체를 통해 검증받을지에 대한 물음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수용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후보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서울 한강벨트 못지않는 총선 주요 승부처로 부산의 낙동강벨트가 꼽힙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이 지역만큼은 야당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낙동강벨트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북구갑 선거구를 집중 조명해봅니다. 22대 총선에서 분구를 통해 정치 지형이 바뀐 북구갑 선거구 현황을 김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구갑 선거구는 지난 4번의 총선에서 여야가 2승 2패로 2번씩 승패를 주고받으며 부산 낙동강벨트 지역구 중 가장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격전지로 꼽힙니다. 22대 총선에서는 기존 북강서갑과 북강서을이 북구갑과 북구을 강석으로 지형이 바뀌면서 북구 전체 13개 동 가운데 남쪽 지역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북구갑 선거구는 앞선 선거와 비교해 선거구 액정으로 만덕 1동이 제외됐습니다. 구포 1, 2, 3동, 덕천 1, 2, 3동, 만덕 2, 3동 등 총 8개 동이 북구갑 선거구에 속합니다. 총 인구수는 13만 5,300여 명, 선거인 수는 12만 400여 명입니다. 구도심에 해당하는 구포동과 덕천동은 북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오래된 건물 등이 혼재돼 있습니다. 덕천 교차로 일대는 주요 상권이 형성된 게 특징입니다. 지난 4년간 18세에서 64세 인구는 8,900여 명이 줄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구포일동 지역만 인구 300여 명이 늘었고 권영 모든 동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구포 2동과 구포 3동에서 인구 3,100여 명과 2,800여 명씩 각각 크게 감소했습니다. 매 총선 때마다 격전지였던 북구갑 선거구. 낙동강을 끼고 있는 낙동강 벨트권 승리를 좌우할 스윙보토가 될 것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낙동강 벨트 중에서도 현역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끄는 북구갑 선거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통해 북구갑 선거구의 민심 향배를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은 박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북구갑 선거구는 손꼽히는 격전지였습니다. 앞선 4번의 총선에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전재수 의원이 2번씩 승패를 주고받은 지역입니다. 박 전 장관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후보로 18대, 19대 총선에서 연속으로 전 의원을 꺾었습니다. 뒤이어 치러진 20대, 21대 총선에서는 전 의원이 박 전 장관을 연속으로 누르고 패배를 소력하고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여야에 골고루 마음을 준 지역이기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현역 의원 간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5선인 서병수 후보가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전략 공천되면서 지역구를 옮겨 현역 재선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붙게 되면서 부산 총선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북구갑 선거구는 총선 때마다 부산 낙동강 벨트 지역 6곳 가운데 가장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 격전지. 전재수 후보는 지역 토박이로 지난 2번의 총선 승리가 큰 자신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야당의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낙동강 벨트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서병수 후보는 북구갑 지역구에 연고는 없지만 5선 중진 의원에다 부산시장까지 지내 인지도가 높습니다. 해운대 기장갑 선거구에서 내리 4선을 한 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과 대결을 위해 이 지역구를 부산 진구갑 선거구로 옮겨 승리한 뒤 이번에는 낙동강 벨트에 뛰어들었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백이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두 거대 양당 독주 체제를 막고 대화와 소통, 타협의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며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 총선 때마다 치열한 접전을 이어온 부산 북구갑 선거구. 북구 만덕 일동이 선거구 획정을 통해 북구갑 선거구에서 북구을 선거구로 바뀌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그렇다면 북구갑 지역은 어떤 과제를 안고 있을까요?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관광자원, 대규모 전통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는 북구지만 여전히 외진 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북구갑에 출마한 세 후보 모두 북구 부활의 핵심 요소로 구포역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후보들이 생각하는 해법은 각기 달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KTX가 정차하고 김해 양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도시철도와 도로망이 갖춰져 있지만 구포역 일대는 여전히 침체돼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구포역 주변 개발 공약이 이어지지만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22대 총선 북구갑에 출마한 세 후보 역시 모두 첫째 공약으로 구포역 개발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구포역 철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는 역 주변 교통 인프라와 상권, 생태공원들을 모두 연결하는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낙동강 수변공원, 지하철역, KTX, 전통시장, 중심 상권 이것이 도보로 연결되어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북구가 유일합니다. 굉장히 좋은 인프라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금빛 노을 관광 여가 벨트를 구축을 해가지고 낙동강 수변공원에
별빛 테마공원이라든지 피크닉장, 물놀이장, 또 노래하는 분수대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을 해가지고 북구 방문객 1000만 시대를 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2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만들겠다.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는 구포역에 진짜 KTX 유치를 내걸었습니다. 일반 철로가 연결된 구포역에 고속철로를 놓고 가덕신공항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도 KTX가 다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동대구에서부터 구포를 지나서 부산역까지는 일반 열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KTX 고속철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을 거쳐서 이쪽 부산역까지 가면 금정산 지하를 통과하게 됩니다. 고속철도가. 그래서 그쯤에서 구포를 바로 연결을 시키고 이것을 김해공항을 연결시키고 가덕공항을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래서 구포가 교통의 중심지의 역할을 개혁신당 백이석 후보는 구포역을 지하로 넣고 북구청을 이전해 확보되는 땅에 공원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활발한 경제활동과 인구 유입으로 북구를 되살리겠다는 포부입니다. 철도 지하와 구청 이전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 구부지, 그다음에 철도 상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북구가 도약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거기에다가 주민들은 원하는 게 공원도 필요로 하고 기타 등등도 필요하지만 공원과 함께 기업들을 유치해서 창업의 공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기업들이 들어오고 기업이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거 환경으로는 북구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살게 되면 북구가 또다시 재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포역을 바라보는 새 후보의 서로 다른 시각. 관광 자원화냐, 교통 중심지냐, 또는 기업 유치냐. 북구 유권자들은 어떤 해법을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의회가 319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의회는 55건의 조례 동의안을 심사하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시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됐습니다.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합친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33% 인상된 겁니다.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도 제한됩니다. 앞으로는 지정 게시대에 한해 읍면 동별로 각 2개까지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시내 야영장에 대한 육성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야영장을 평가해 우수 야영장에는 컨텐츠 개발비를 지원하고 시장이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조례 동의안 55건과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는 보류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가 맺은 업무협약의 관리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 의결토록 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490여 개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인 집행부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는 도 넘은 집행부의 행태에 극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는 10명의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갈등에 시가 중재 역할을 할 것과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시공사의 대폭적인 공사비 정액 요구에 이를 제대로 검증할 전문성이 없는 조합들이 정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그렇다고 계약을 포기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조합 내 내부 갈등마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시의회는 이날 다음 회기를 다음 달 18일부터 15일간 열기로 하고 폐회했습니다. 한편 부산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번 회기에 대해 시의회가 시민보다 시장을 대변하기 급급했고 안건에 대해선 짧은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 청취도 없이
요식행위 수준의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켰다며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의 근현대 교육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알려나가는 부산교육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부산 지역 39개 학교를 조명하는 첫 기획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교육청의 출발은 1952년 발족한 부산시 교육위원회입니다. 1964년에는 동강동의 부산교육위원회로 개청했고 1970년 범일동을 거쳐 1980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뒤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의 근대학교는 선각자와 종교인, 지역 유지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1895년 사립개성학교와 일신여학교를 시작으로 여러 근대학교가 생겨났습니다. 전쟁 중에도 배움은 계속됐습니다. 부산으로 모여든 피란민들을 위해 1951년 2월 피란학교가 개학했고 군부대나 병원에 자리를 내어준 학교들은 산이나 들에서 천막학교를 열었습니다. 부산교육의 근현대 역사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부산교육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옛 감정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역사관은 지상 4층 규모로 3개의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독도 체험관 등을 갖추었습니다. 2004년부터 수집해온 그 유물을 연구 보존해서 이거를 과거를 경험하고 또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교육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사실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시민들이 부산 교육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관람하면서 또 우리 부산 교육에 대한 배움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그 배움에 대한 또 의미를 다시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기념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39개 학교를 살펴보는 기획 전시도 선보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피란 수도 시절을 거치며 지켜온 부산 교육의 과거와 앞으로 나아갈 100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 100년지 대계라는 그 부제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전시를 통해서 100년의 학교를 한번 돌아봤으니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를 돌아봤으니 앞으로는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100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되면 좋겠는지를 상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역사교육관은 구포초등학교의 전신인 1907년 개교한 사립구명학교 설립 취지문과 기부자 26명의 명단이 기록된 구포 사립학교 기부 영인본을 제작해 전시하고 부산시 등록문화재 등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보통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에 사용하는 식판은 대부분 각 가정에서 준비하고 사용한 이후 음식 찌꺼기가 묻은 식판을 그대로 다시 가져가 세척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남구가 이런 번거롭고 비위생적인 과정을 개선하는 등 생활 밀착형 보육 정책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고 즐거운 점심시간. 식판 세척업체가 제공한 식판을 든 어린이들. 줄을 서서 차례대로 배식을 받아 자리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그동안 음식물이 묻은 다 먹은 식판을 가방에 넣어 집으로 대가져가는 불편함도 없앴습니다. 남구가 3월부터 식판 세척업체와 계약을 통해 관내 100여 곳의 모든 어린이집에 살균 소독된 식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판 챙기는 게 조금 번거로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또 특히나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식판도 2배로 챙겨야 되고 가방에 음식물이 조금씩 묻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어린이집 자체에서 챙겨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례적인 어린이집 식판 세척 지원에 다른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국 처음으로 어린이집 보육행정 전문가를 채용한 남구. 어린이집 평가부터 부모 교육, 재무 회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기관에서 다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처럼 일회용으로 사주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와서 하는 거다 보니까 구에서도 진짜 너무 세심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진짜 큰 도움 주셨다는 생각들 많이 하시고 그냥 쉽게 물어보고 또 정답을 알려주시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낭구에 특화된 보육 정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명 낭구형 보육 정책이라 하여서 저희가 시책 중에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어린이와 부모가 바라는 어부바 남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체조리사 파견 지원 사업이라든지 보육 행정 전문가 도입 그리고 어린이 식판 세척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보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생활 밀착형 낭구의 보육 정책. 낭구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 개선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요즘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봄꽃들이 만개하고 있는데요. 튤립과 유채가 활짝 폈고 이달 말에는 벚꽃도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푸른 잎을 늘어뜨린 수양버들, 그 아래로 튤립밭이 펼쳐집니다. 보랏빛을 물들이고 만개한 튤립. 하얀 꽃봉오리는 꽃망울을 터뜨리기 직전입니다. 아장아장 아기 발걸음은 꽃밭 사이에서 신이 났습니다. 흔치 않은 튤립, 사진 속에 담아두려 분주합니다. 저는 다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새싹이랑 꽃이랑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게 이런 게 좋은 것 같고요. 튤립을 오늘처럼 마음껏 찍어보기는 처음이에요. 너무 상쾌하고 좋죠. 다른 꽃들은 뭐 도로가에도 많이 있는데 튤립은 잘 없어요. 다 피면 너무 좋겠어요.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화명생태공원 4,000제곱미터에 튤립국은 7만 개를 심었습니다. 모두 11개 품종으로 품종에 따라 약 2주 간격으로 만개해 5월까지는 방문객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저생태공원에는 유채꽃이 피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생육이 부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채꽃 축제는 취소됐지만 드넓게 물든 노란 유채는 봄을 만끽하기에 충분합니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대저생태공원에서 맥도생태공원에 이르는 10km 길에선 강서구 낙동강 30리 벚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